금융자산 10억이면 상위 1%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특히 계좌에 QLD, TQQQ 같은 성장형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르면 내가 천재 같고 빠지면 은퇴가 무너질 것 같고 이 롤러코스터가 퇴직 이후엔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퇴직은 자산 크기 게임이 아니라 현금 흐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이 방패였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월급이 들어오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 자산에서 돈을 빼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같은 수익률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어떤 계좌는 첫해 플러스, 둘째에 마이너스, 셋째에 플러스, 평균 내면 연 10%가 나옵니다. 다른 계좌는 첫해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고 나중에 반등해서 평균이 똑같이 연 10%가 나옵니다. 직장인 시절엔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월급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둘이 아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 깨지고 시작하면 인출이 겹치면서 회복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게 수익률 순서 리스크입니다. 은퇴 후 초반 10년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초반 10년을 버틸 구조를 만든다. 둘째,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배치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집이 비싸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현금 흐름이 마릅니다. 나이 들어서 비싼 집 한 채가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불안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자산 재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든 일부를 줄이든 금융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든 어떤 형태든 변화가 와야 합니다.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QLD, TQQQ 같은 성장 자산은 현금 흐름이 약합니다. 대신 자산을 빠르게 키우는 엔진입니다. 문제는 이 엔진을 은퇴 이후에 운전할 때 규칙 없이 몰면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퇴직 직후에 몰빵으로 한번 크게 얻어터지면 그 후유증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갑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단순합니다. 최악을 피하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실수록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퇴는 수능이 아닙니다. 정답 하나 찍는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내가 유리해지는 쪽으로, 그리고 최악을 피하는 쪽으로 설계하는 게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구조는 딱 3겹입니다. 첫 겹은 생존 버퍼입니다. 현금, 단기 예금, 단기 채권처럼 시장이 흔들려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생활비를 권합니다. 은퇴 직후일수록 24개월이 마음을 살려줍니다. 이 버퍼가 있으면 QLD, TQQQ가 빠질 때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둘째 겹은 현금 흐름 레이어입니다. 배당 성장 ETF, 커버드콜 ETF 또는 안정적인 이자, 성격의 자산들로 매달 혹은 분기마다 돈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욕심내서 분배금이 과하게 높은 상품만 모으시면 안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분배금이 높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거나 장기 총수익이 깎이거나 구조적 비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적정한 수준으로 꾸준히 들어오게, 그리고 오래 버틸 수 있게가 포인트입니다. 셋째 겹이 성장 엔진입니다. 여기에서 QLD, TQQQ가 빛을 봅니다. 다만 은퇴 구조에서 성장 엔진은 전력 질주가 아니라 장거리 주행이어야 합니다. 엔진을 메인으로 쓰되 브레이크와 안전벨트를 같이 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마음이 급해져서 한 방을 노리는 순간입니다. 금융사기, 고수익 믿기, 그리고 몰빵 투자. 이 세 개가 퇴직 후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망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망하면 그게 그대로 내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QLD, TQQQ를 연결할 때도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성장 엔진으로 쓰되 내 인출 계획과 충돌하지 않게, 내가 생활비를 뽑아 쓰는 구간에서는 변동성 높은 자산 비중을 관리한다. 이 원칙만 지켜도 은퇴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가장 현실적인 운영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직후 10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첫 2년은 현금 버퍼로 버팁니다. 그 다음 3년에서 7년 구간은 현금 흐름 레이어에서 생활비를 최대한 커버합니다. 그리고 7년 이후의 성장 구간은 QLD 중심으로 가져가고 TQQQ는 비중을 더 작게 둡니다.
TQQQ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은퇴 초기에는 수익률보다 생존이 우선이라서 변동성이 더 큰 자산은 비중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비중은 어떻게 잡느냐?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해에 뽑았어야 하는 돈이 있고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건지가 먼저입니다. 내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 내 지출과 어느 순간 일치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셋 중 하나입니다. 소비를 줄이거나 일을 더하거나 운용을 더 잘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공식입니다. 일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이후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하면 생각보다 게임이 쉬워집니다. 소득이 엄청 높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진 돈을 덜 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QLD, TQQQ 같은 성장 자산을 더 길게 운용할 시간이 생깁니다. 연구에서도 은퇴 시점을 2-3년만 늦춰도 은퇴 파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일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관계, 고립을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QLD, TQQQ 같은 레버리지는 은퇴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겁니다. 절대라는 말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비중과 인출 구조입니다.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뽑았어야 하는데 전부를 변동성 높은 엔진에 태워버리면 그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버퍼와 현금 흐름 레이어를 깔아두고 엔진을 규칙대로 운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배당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배당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배당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함정이 옵니다. 물가가 오르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가 늘어나면 배당의 절대 금액도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현금 흐름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성장으로 원금을 키우고 현금 흐름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 조합이 은퇴의 기본기입니다. 또 하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중이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결국 언젠가 현금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선택, 일부를 정리하는 선택, 금융자산으로 옮겨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선택. 어떤 방식이든 내 생활을 지탱할 흐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꼭 이 질문도 나옵니다. 나는 아직 40대, 50대인데 은퇴액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싸게 준비할 때입니다. 시간은 복리의 재료입니다. QLD는 특히 시간이 길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TQQQ는 시간이 길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QLD는 코어로, TQQQ는 위성으로, 이 프레임이 훨씬 안전합니다. 운용 규칙도 간단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버퍼가 없으면 레버리지 비중을 늘리지 않습니다. 둘째, 큰 하락이 왔을 때 생활비 때문에 팔지 않도록 인출은 버퍼와 현금 흐름 레이어에서 먼저 합니다. 셋째, 엔진이 과열될 때는 일부 이익을 확정해서 버퍼를 다시 채웁니다. 넷째, 한방 몰빵은 금지입니다. 한 번만 크게 다치면 10년을 잃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교의 동물입니다. 상위 1%, 10% 이런 말이 계속 귀에 꽂힙니다. 그런데 통계의 평균은 우리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평균은 부자의 존재 하나로 왜곡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럴수록 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남의 점수판이 아니라 내면의 점수판으로 내가 최악을 피하고 있는지,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구조인지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초반 10년을 버틸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 구조는 버퍼, 현금 흐름, 성장 엔진 이 세 겹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QLD, TQQQ는 성장 엔진으로 강력하지만 은퇴에서는 엔진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최선을 찾느라 한 방을 노리기보다 최악을 피하는 설계로 확률을 내 편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게 결국 은퇴 이후에도 편하게 숨 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